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하나와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 일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부품 관련된 일이라 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나이 40,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많이 힘든 일이다 보니 다른 일을 찾아볼까 매일 고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의지하고 있는 딸아이와 아이 엄마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만두고 혹시나 일이 잘 안 풀리면 가족들은 누가 먹이고 누가 지켜주나요? 매번 그렇게 버티다가 기기운 없이 집에 오면 5살 배기 딸아이가 달려와서 안 갑니다. 혹시나 일할 때 묻은 먼지 때문에 딸아이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해서 밀쳐내면 아빠 밉다면서 울어요.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날 힘들었던 게 다 날아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며 지냈는데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3살에 군대 전역하고 복학한 첫날 학교 앞 술집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아내는 술에 잔뜩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여러 번 오가더라고요.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화장실 바로 앞에 있던 좌석이라 화장실을 오가던 학우들과 여러 번 부딪히곤 했었는데요. 술에 취한 아내 또한 제 자리를 지나가면서 저랑 부딪혔습니다. 아내는 부딪히고 나서는 깜짝 놀랐는지 눈이 동그래져서는 죄송합니다. 늘 연신여 꼬인 목소리로 말하고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쟤 진짜 예쁘다. 아까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 봤어? 진짜 너무 귀엽다. 난리가 났었네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눈에 반했다라는 말이 진짜구나 그때 알았어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긴 생머리를 작은 붉은 리본으로 묶고 위에는 무지갯빛 니트를 아래는 청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 후로 종종 캠퍼스를 걷다가 아내와 마주치진 않을까 해서 수업도 없는 날에도 학교 캠퍼스를 걸었는데 단 한 번도 마주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처음 봤던 술집을 매일 같이 드나들기 시작했었죠. 결국 아내를 다시 그 술집에서 만나게 됐는데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하면서 방긋 웃는 겁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몇 주 기다리다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백했습니다. 다행히 웃으며 받아주더군요. 세상 다 얻은 게 마냥 행복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 말로는 한 번도 남자친구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을 그때도 지금도 믿지 못합니다. 제가 사귀자고 한 날 함께 술을 마셨는데 짤라가 돼서는 저한테 먼저 모텔을 가리키며 저기서 쉬었다 가자 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여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잠자리에서도 아내는 정말이지 능숙했습니다. 허나 그건 저에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고 그 정도 거짓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되묻지도 않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꽤나 오랫동안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유명한 불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기형정자가 많아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험관 시술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때 아내와 제가 했던 맘고생이 정말이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한참 뒤에 생긴 터라 우리에게 우리 딸은 너무나 소중했고 감사한 존재였습니다. 제 앞날에 행복만 남은 것처럼 하루하루 기뻤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얼마 뒤 와이프는 제 제안대로 하던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이 잘 키우는 것만 해줘도 나는 괜찮다. 내가 먹여 살릴 테니 좀 쉬다가 아이가 크면 일을 다시 시작하는지 하라고 했거든요. 아내도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막상 외벌이를 시작하니 돈이 확실히 빠듯하더라고요. 아내에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 달간 열심히 번 돈이 마법처럼 없어졌어요. 제가 돈 때문에 아내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결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일을 했다면 여유가 더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제가 권유한 거였기에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거라 생각했고 정말이지 괜찮았습니다. 제가 정말 후회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돌쯤 돼가자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게임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학생 때는 게임을 자주 하던 편이었기에 처음에는 딱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아이를 돌보고 하니 많이 심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터치도 안 했습니다. 연애할 적에 가끔 PC방 데이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하는 게임 몇 번 해보고서는 난 남자들이 이해가 안 돼. 이런 게임 뭐가 재미있다고들 하지? 라고 말하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날이 갈수록
참기 힘들 정도로 게임 중독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하며 옷도 받아주고 밥도 차려놓고 하던 천사 같던 아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왔어 하고는 생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래서 참다 못해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게임에서 급하게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 당신도 게임해봐서 알잖아. 밥은 오늘은 시켜서 먹어. 라고 하더군요. 뭐 아내가 밥 해주는 하인도 아니고 밥 시켜서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게임을 하면서 방해하지 말라는 톤으로 말하는 아내를 보니 억하심정이 들더군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8시쯤이라 보통 딸 저녁은 먼저 해서 먹이던 아내인데 어느 날 퇴근하고 왔더니 컴퓨터가 있는 방문은 닫혀있고 안에서 뭘 하는지 시끄럽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오니까 아빠 나 배고파 하더이다. 그래서 엄마가 밥 안 줬어? 물어봤는데 엄마가 방 안에 들어오지 말고 조용히 TV 보고 있으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화산 폭발하듯이 터지더군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방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문은 왜 잠궈놨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아내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요. 방문이 왜 잠겨있지? 였습니다. 어이가 없고 뭔 소리인가 싶었지만 일단 딸밥 안 챙겨준 것부터 말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 좋게는 말 못했어요. 미친 거 아니냐 게임한다고 애 밥도 안 챙겨주냐라고 말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 몰랐어. 그리고 내가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그랬는데 미친 거 아니냐니? 당신이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라고 합니다. 애는 왜 방에 못 들어오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얘가 나 게임하는데 자꾸 들어와서 놀자고 귀찮게 하잖아. 그래서 그랬어 라고 했어요. 이게 애 키우는 엄마가 할 소리입니까? 게임하는 건 좋은데 애를 먼저 케어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나서 윽박을 질렀더니 와 당신 지금 돈 벌어온다고 유세 떠는 거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가정주부를 우습게 봐. 가정주부도 직업이야. 내가 다른 집 가서 이만큼 일하면 당신보다 더 잘 벌 수 있어.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더군요. 정말 우리 딸, 내 아내에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돼야겠다. 다짐하며 참고 참으며 일했는데 제가 너무 큰 거를 아내한테 바란 것일까요? 평소 아내가 토라지면 항상 달래주고 했지만 그때만큼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달래고 대화로 풀었다면 저희 아버지와 그런 큰일까지 벌이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스스로 일도 너무 피곤하고 이미 한번 크게 실망을 해서인지 그럴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아내는 그 이후 아이 밥은 꼭 챙겨주는 듯 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왔을 때는 밥을 차려주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주고는 게임을 하러 방으로 바로 들어갔고요. 가끔 TV 보면 부부인데 대화 안 하는 부부들 있잖아요. 보면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되지? 했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서로 대화 없이 지내다가 따로 자고 각자 할 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저 하루에 유일하게 대화하는 거라곤 팔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죠. 다른 얘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냈는지 저도 정확히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집에서 게임만 하던 아내가 외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가 결혼을 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하룻밤 자고 온다는 등, 지인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나갔다 온다는 등, 친정에서 며칠 혼자 쉬고 온다는 등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처음엔 차라리 밖에서 사람들 만나서 놀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게임만 하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보단 현실 세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100배 낫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심 없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외출하더니 어느 날부턴 외박까지 하고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이 다행히 차로 10분 정도 거리라 아내가 외박하는 날에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우리 딸을 봐주시곤 했었어요. 언제는 2박 3일이나 여행을 갔다 온다길래 그래도 3일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애 두고 3일이나 집 나가면 되냐고 따지니 아내가 애 보는 앞에서 눈을 희번덕하게 뜨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들은 남편이 신용카드 쥐어주면서 고급 호텔에서 일주일씩 쉬고 오라고 한대. 당신은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생각도 없잖아. 돈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국내 저렴한 리조트에서 친구들끼리 2박 3일 놀러 갔다 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리고 애 엄마는 집에만 있어야 돼? 당신 정말 숨 막히게 한다. 나 정말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 아내가 하는 말에 더 이상 대꾸하것도 피곤해서 저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지칠대로 지친 상황에서 아내랑 싸우기가 싫어서 비겁하게 회피를 했네요. 제가 아내를 여자 아닌 그저 제 아이의 엄마로 생각해서였을까요? 제 딸 아이의 엄마니까 일말의 의심도 안 해서였을까요? 3일 동안 외출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 3일 정도 놀다 온다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어디 가는데? 물어보니 친정에 다녀온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는 아내가 외출한 날 저녁에 아내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잘 도착했냐 물었더니 잘 도착했냐고? 누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아까 장모님 댁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도착 안 했어요? 라고 되물으니 잘 도착했지. 내가 늙어서 말귀가 잘 안 틀리네? 라고 하시더군요. 왜 사람마다 촉이 딱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왠지 평소면 이것저것 모르실 장모님이 전화를 빨리 끊으시려는 같아 두 분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고 하니 다음날 점심시간에 맞춰서 미리 연락 없이 내려갔습니다. 출발하면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이나 걸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댁에 다 와갈 때쯤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얼굴 뵙고 싶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디세요? 장서방. 나야 집이지. 와이프는 잘 있죠? 당연히 잘 있지. 와이프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와이프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우리 수정이 지금 자고 있어. 육아에 그간 많이 지쳤는지 오자마자 자서는 밥 먹을 때 빼고는 깨질 않네. 그래요? 사실 저 장모님 댁 바로 앞이에요. 아내 깨지 않게 제가 초인종 대신 현관 앞에 가서 전화 드릴 테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장모님이 갑자기 당황하신 듯 우리 집 앞이라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수정이 지금 어디 나갔다. 집에 없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산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정하고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어디 간다고 했나요? 나는 모르지.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방금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없네. 저는 다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또 걸고 아마 수십 통은 걸었을 겁니다. 일단 장모님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점심 먹으면서 솔직히 말씀해주시라고 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를 간 거냐 물어보니 장모님도 정말 모르신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어제 저녁에 와서 잠깐 어딜 다녀온다고 하고는 나갔다네요. 밥을 먹고 아내 방에 들어갔는데 마치 몇 달 동안 아무도 쓴 사람이 없던 것처럼 이불은 다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어제 여기서 누가 잤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항상 외출할 때 들고 나가는 작은 캐리어 가방이 없었어요. 분명 전날 본인 친정에서 잔다고 속옷이랑 이것저것 챙겨가는 걸 제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때부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죠. 장모님도 결국 아내 편일 테고 믿을 수가 없어서 인사드리고 일단 나왔습니다. 아내한테 저녁까지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안 받아서 우리 딸을 저희 엄마에게 하루만 봐달라고 부탁하고는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에 전화가 오더군요. 아내도 상황이 대충 안 좋은 걸 알았는지 집에 다녀간 거 들었어. 잠깐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서 나왔는데 놀다 보니 전화를 못 받았지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끝까지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평소면 알았다 하고 끊을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니 무서웠는지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내가 오자마자 씻으러 욕실로 들어가길래 저는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아내 차 블랙박스 칩을 가지고 올라와서 컴퓨터로 확인했어요.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군요. 알고 보니 장모님 집에 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친구를 만났다는 것도 거짓말이더라고요. 외출한 날 저녁에 어떤 남자를 태우고는 만나자마자 웃고 떠들며 모텔로 가더라고요. 모텔 이름은 초콜릿 모텔이었습니다. 나 몰래 초콜릿처럼 달달한 사랑을 하며 좋아 죽었을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안에는 아내가 저녁에 저희 집에 오면서 장모님이랑 통화하는 내용까지 다 녹음돼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남편한테 전화 오면 무조건 나 집에 온 게 맞다고 말해줘, 알았지? 이번에 들면 나 진짜 끝장이야. 아내는 샤워하고 나와서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있는 걸 눈치채고는 뭐야, 당신 그게 사생활 침해야 라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못 보게 하려 했어요. 저는 아내 몸을 억지로 잡아 끌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날 정말 미친놈 마냥 아니지 진짜 미쳐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아내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미친듯이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서 컴퓨터 화면 가리키면서 너 이거 봐봐. 누구야?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 하고 다녔어? 이 사람 맞아? 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어떤 말을 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정신 차려보니 아내는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어요. 아내 말론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이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처음 만난 남자랑 만나자마자 모텔에 가서 3일 동안 자려고 했다. 그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거야말로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울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어차피 내가 그놈 얼굴도 봤고 상간남으로 고소하면 어차피 다 알게 돼 있어. 나중에 거짓말인 거 들키면 나 더더 용서 못하니까 솔직하게 지금 다 말해. 라고 하니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알겠어. 이왕 이렇게 된 게 솔직하게 말할게. 처음 외출할 때부터 친구들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러 간 거 맞아. 어디서 알게 된 스키야? 게임에서 만났어.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그게 자식 있는 엄마가 할 소리야? 자식 있는 엄마는 여자 아니야. 딱 하루 우리 딸 밥 안 차려줬다는 이유로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 기억한다. 우리 딸 아빠 없는 아이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혼만은 안 하고 싶었지만 나도 여자인지라 사랑받고 싶었어. 그래서 만났어. 당신이 나를 집구석 노예로만 생각하고 무시해서 그랬어. 이렇게 아내는 할 말 못할 말 꾸역꾸역 다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고는 상간남은 네가 유부녀인 거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 모른답니다. 상간남이랑도 얘기해야 하니 바로 아내 폰으로 그놈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응 자기야 하면서 어떤 남자가 봤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말을 안 하니 여보세요? 우리 자기 왜 말 안 해? 무슨 일 있어? 그러길래 나 김수정씨 남편 되는 사람인데 잠깐 통화 좀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폰을 가져가려고 하길래 밖으로 나와서 통화했습니다. 몇 살이냐 물으니 24살이랍니다. 참, 24살이래요. 38살 아줌마가 시퍼렇게 어린 남자애랑 모텔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녔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만났냐 하니 주변 이성 친구를 찾아주는 모바일 어플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너 우리 아내가 몇 살인 줄은 알아? 물어보니 28살이라고 했다네요. 뭐, 28? 김수정 그 아줌마 내년에 40이야. 부록 하고 말하니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아주 그 상간남한테 말했던 게 모두 거짓말뿐이더군요. 자기기는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 차도 아빠가 사준 거다. 뭐 집안은 부잣집에 수천야로 둔갑을 시켜놓았더라고요. 그놈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물어보니 죄송합니다만 수십 번 반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속인 X이 잘못이지 속은 놈이 무슨 잘못이냐 생각되면서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마지막에 부탁이 있다고 제 아내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서 스피커폰으로 전화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 녀석이 아내한테 당신 남편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눈에도 띄지 마. 가만 안 둘 테니까 소름 끼쳐라고 말하자 아내는 그냥 훌쩍대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 아내 모습에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당연히 이혼해야 하나 싶었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컴퓨터는 버릴 순 없어서 제 방으로 가지고 와서 비밀번호를 걸어서 저 아니면 아무도 못 켜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아내 몰래 애완동물용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출근해서도 불안한 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확인을 해야만 안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아내는 알아서 충실하게 외출이나 외박 없이 아이 육아에만 신경 쓰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부부라고 다시 대화도 하고 했어요. 그냥 가슴에 묻고 살아가려고 다짐했고요. 관계가 좋아지니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왜 불에는 끝이 없나요? 아내가 퇴근하고 오니 울고 있길래 왜 우냐 물어보니 자기가 어떤 말을 하든지 화내지 말고 들어달랍니다. 2달이 넘도록 생리를 안 하고 몸도 이상하길래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2줄이더랍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임신이 맞다고 했대요. 저 몰래 애를 지우려고 했는데 남자랑 같이 안 오면 못 지운다고 해서 전에 그 녀석한테 전화를 해보고 했대요. 그런데 차단이 돼 있어서 전화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바람핀 걸 확인했을 때조차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저인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희가 다시 관계를 가지게 된 몇 주 안 된 일이고 또 제가 기형정자고 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인 건 확실했습니다. 일단 일이야 어쨌든 급한 불은 꺼야 해서 중절 수술 가능하다고 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나마 남아있던 사랑조차 없어진 것처럼 아내를 보면 아무런 감정이 들지를 않더군요. 그저 집에서 딸아이나 봐주는 파출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냥 인간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루에 몇 번씩 하게 됐어요. 그저 지나간 모든 날이 한없이 후회되고 앞으로의 미래도 그저 절망뿐인 것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아내 또한 본인 딴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나 봅니다. 중절 수술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듯 딸아이 앞에서도 전혀 웃지를 않고 밥을 먹다가도 울고 잠을 자다가도 흐느면서 울더라고요. 심지어 5살 된 딸 아이 앞에서 못하는 말들이 없었습니다. 딸 아이에게 유리는 동생 갖고 싶어? 라고 묻길래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지켜봤더니 유리 동생 뱃속에 있었는데 이제 없정하고 하는 겁니다. 당신 애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제가 놀라서 따져 물으니까 맞잖아. 당신이랑 내가 가서 이 안에 있는 유리 동생 없앴잖아 라고 했어요. 우리 딸 아이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에게 여러 번 묻는데 진짜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니다고 엄마가 장난한 거라고 대답해줬네요. 그래서 저희 딸도 그냥 그렇게 넘긴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이 저희 엄마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나봐요. 저희 엄마가 전화하셔서는 너네 둘째 가졌다가 지웠다며?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옆에 저희 와이프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미쳤는지 갑자기 제 전화를 뺏어봤더니만 네 어머니 유리 동생 지운 거 맞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 아니고요. 제 아이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하다가 눈치를 채셨는지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혹시 네 와이프가 바람펴서 애를 가진 거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제가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몸인 걸 아시는 터였으니까요. 제가 아니다고 했지만 저희 엄마는 이미 확신한 상태셨어요. 바로 그날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저희 와이프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너 딴 놈을 가졌던 거 맞지? 라는 저희 엄마의 말에 당당하게 네 맞아요. 저 사람 정작 기형인데 어떻게 제가 가졌겠어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저희 엄마는 당장 이혼하라고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곤 비틀비틀하며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밤에 저에게 문자로 너네 이혼해라. 그리고 이혼 전까지는 너네 아버지한텐 비밀로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이 있으셔서 혹여나 이 일을 알고 충격으로 쓰러지실까 봐서요. 아내가 이혼할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나오나 싶어서 당신 나랑 이혼할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내가 왜? 난 이혼 못해. 라고 하더군요.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정신과 진료를 좀 받아보는 게 어때? 라고 진지하게 말했더니 본인을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아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물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진짜 하루하루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소가 바로 모텔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저희 와이프였고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갔을 때 아버님은 하얀 가운만 입고 침대 옆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와이프가 저희 엄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였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에게 50대 여성인 척 메시지로 접근을 해서 모텔에서 만나자고 했더군요. 처음 계획은 아버지의 모텔에서 샤워하고 가운만 입은 사진만 찍고 그걸 어머니께 익명으로 보낼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를 평생 괴롭힐 생각이었는데 아버지가 제 아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쓰러져서 이를 그르쳤던 거였어요. 다행히 바로 치료를 통해 아버지가 깨어나셨고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저는 본격적으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증거가 충분해서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 결과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이런 여자가 제 와이프였다는 게 끔찍하고 소름 돋아서 정신병에 걸릴 것 같네요.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아내랑 싸우기가 싫어서